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2차 시수업입니다. 새로 시작한 온라인 1차 시수업 중추신경계에 대한 수업을 잘 들었나요? 지난 시간에 미리 이야기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순서를 조금 바꿔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 82쪽부터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교과서 70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등교를 했을 때 질문할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배우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등교를 하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계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들의 모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즉 뇌와 척수, 그리고 이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감각신경과 운동신경과 같은 말초신경계들은 모두 신경세포라고 하는 세포들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척수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우리 온몸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세포, 즉 감각신경과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자극의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네, 오늘은 이러한 신경세포,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조금 지쳐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뉴런의 구조와 그 뉴런 구조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예정이에요. 네, 그림 왼쪽 화면 왼쪽에 실제 신경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신경세포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칠판에 신경세포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신경세포라는 거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입니다. 네, 이러한 신경세포, 즉 뉴런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경세포의 중심이 되는 신경세포체, 두 번째가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가지돌기, 세 번째가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기다란 축삭돌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에는 핵과 세포 소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는 신경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짧은 돌기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지돌기는 다른 세포들,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즉 신호를 입력하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기다란 돌기인데요.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 신경세포로부터 다음 세포 또는 다음 신경세포로까지 자극을 전달해주는, 즉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경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심성 뉴런인데요. 우리가 보통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입니다. 이러한 구심성 뉴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내장기관 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눈, 코, 입, 그다음에 귀, 피부와 같은 시각과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 뉴런인데요. 이 연합 뉴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이러한 연합 뉴런은
감각신경, 즉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뇌와 척수에서 그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는 뉴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심성 뉴런인데요. 이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 즉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자극을 반응기, 즉 골격근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내장기관, 혈관과 같은 반응기로 자극, 즉 명령, 연합뉴런이 내린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심성 뉴런, 연합뉴런, 원심성 뉴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누군가가 나의 피부를 만졌을 때 팔을 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앞점을 밟았을 때 갑작스럽게 발을 떼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인지와는 상관없이 피부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이 들어왔을 때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구심성 신경세포가 이 자극을 받아서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근육과 연결된 원심성 신경세포를 통해 근육에서 어떤 특정 반응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특이한 점은 구심성 신경세포의 구조인데요. 구심성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축삭돌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뉴런은 어떤 뉴런인지에 따라서 구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뇌와 척수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대뇌의 겉부분인 겉질은 주로 연합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주로 회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의 겉부분인 겉질은 우리가 보통 회색질이라고 하고 대뇌의 안쪽, 즉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흰색을 띠게 되어서 백색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반대로 대뇌와는 반대로 척수는 척수의 바깥쪽 부분, 즉 척수의 겉질은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에 축삭돌기들이 모여 있어서 주로 백색을 띠게 되어 백색질이라고 하게 되고 척수의 안부분, 즉 속질은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서 회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의 속질을 우리는 회색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혹시 이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은 중학교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운 내용, 즉 교과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영상을 시청한 후에 열심히 복습해 주세요.